자, 이번 시간에는 항상성과 몸의 조절 4단원 인체의 방어작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사람을 봐도 알 수 있듯이 면역에 관련된 내용을 배우는 거예요. 면역이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우리 몸이 어떻게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초반에 질병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상식으로도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깔끔하게 정리를 같이 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듣도록 합시다. 자, 교과서 92페이지를 펴고 필요한 내용은 필기를 하면 됩니다. 자, 질병은 크게 생명과학에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감염성 질병과 비감염성 질병으로 구분을 해요. 감염성 질병은 말 그대로 감염이 되는 질병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 병원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자, 병원체가 뭐냐? 얘는 원래 우리 몸에는 없는 건데 갑자기 우리 몸에 들어와서 걔가 질병을 일으키게 되면은 병원체라고 합니다. 근데 얘가 원인이 되어서 발생하는 질병이 감염성 질병이고요. 얘는 특징이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19도 전염병이죠. 이런 것들이 감염성 질병입니다. 자, 예시를 보면은 대표적으로 없는 질병이 있습니다. 내가 걸렸을 때 내 주변 사람이 옮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감기 걸리면은 옮길 수 있죠. 독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핵, 홍역, 그리고 말라리아, 무좀 같은 것들 전부 다 옮길 수가 있는 질병들이죠. 얘네들은 병원체가 원인이 된다. 그리고 감염성 질병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하면 되고요. 자, 비감염성 질병은 병원체가 없어도 발병을 하는 거고요. 얘는 원인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특징 얘는 전염이 되지 않는다. 요것도 중요한 특징이겠죠. 자, 심장병. 자, 선생님이 심장병이 있다고 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심장병이 옮을까요? 아니죠. 얘는 옮지 않는 병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뇌졸중, 그리고 당뇨병, 인슐린과 관련된 질병이었죠. 그리고 혈우병, 그리고 고혈압, 암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혈우병은 뭐냐면은 대표적인 유전병이고 얘는 피가 잘 멈추지 않는 병을 혈우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는 원래 상처가 나면은 그 부위에서 시간이 지나면은 피가 멈추고 딱지가 생기잖아요. 근데 혈우병에 걸린 사람들은 지혈이 잘 안 돼가지고 딱지도 잘 안 생기고 이러한 병입니다. 자, 그래서 비감염성 질병에는 유전병들이 많이 속해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고혈압도 유전이죠. 그리고 암도 유전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혈우병도 대표적인 유전병이죠. 자, 그래서 감염성 질병과 비감염성 질병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는 꼭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병원체의 종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중요해요. 모의고사에 꼭 한 문제씩은 나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꼼꼼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 병원체의 종류가 세균, 바이러스, 원생생물, 곰팡이, 변형, 프라이온 이렇게 선생님이 정리를 해보았는데, 자, 세균과 바이러스의 비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가 대표적으로 수능에 매번 한 문제씩 나오는 거라고 보면 돼요. 자, 이거는 우리 1단원 생명과학의 이해 부분에서 바이러스가 뭔지 배웠습니다. 그거를 기억하면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세균과 바이러스를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우리는 생물인지 비생물인지를 구분을 한번 해봅시다. 요건 앞에서도 했죠. 세균은 생물입니까? 비생물입니까? 그렇죠. 얘는 생물입니다. 그래서 생물의 특징을 얘가 다 나타내고 있어요. 뭐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물질 대사도 하고 적응도 하고 진화도 하고 이런 것들. 자, 그 바이러스는 뭡니까? 얘는 어중간한 중간 형태라고 했죠. 생물도 아니고 비생물도 아니고 두 가지 특징 중에 몇 가지를 가지고 있는. 자, 그래서 같이 구분을 해보도록 하죠. 자, 세균은 일단 단세포 생물입니다. 단세포 생물이란 세포 한 개가 하나의 개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인간은 세포 한 개로 이루어진 개체가 아니죠. 굉장히 많은 세포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개체가 된 건데 세균은 세포 하나가 그냥 하나의 개체이다 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얘는 핵막이 없습니다. 자, 핵막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원핵생물이라고 표기를 한 문제집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체크를 해두고요. 원핵생물은 이게 세균이라고 합시다. 그럼 보통 우리는 세포 안에 이렇게 핵이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근데 얘네들은 요 안에 DNA 같은 핵산들이 들어있잖아요. 유전물질. 유전물질은 있어요. 유전을 하니까. 근데 핵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세포 안에 유전물질이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이러한 형태인 생물들을 원핵생물이라고 합니다. DNA, RNA 같은 유전물질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는 생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물질 대사, 이화작용, 동화작용 다 할 수 있고요. 적합한 환경에서 매우 빠르게 증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번식할 만한 좋은 환경을 찾았어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빠르고 적응도가 높게 번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균이
잘 살지 못하게 살균 효과 내는 청소 도구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바이러스의 특징 한번 볼게요. 바이러스는 일단 세포 구조가 아닙니다. 얘는 뭐랑 뭐로 이루어져 있다 했죠? 그쵸, 얘는 핵산과 단백질 껍데기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숙주 내에서만 물질 대사를 하거나 증식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은 앞에서 했으니까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감염 방법에 대해서 비교를 해볼게요. 자, 세균은 인체에 침입을 하고 스스로 증식해서 세포를 파괴하거나 독소를 분비해서 감염을 시킵니다. 자, 근데 반면에 바이러스는 숙주에 자신의 핵산을 주입하고 숙주의 효소로 증식하고 숙주 세포를 파괴하고 나온다라고 했어요. 자, 대표적으로 박테리오파지의 생활사를 선생님이 보여줄게요. 간단하게 그리면은, 자, 얘가 숙주 세포입니다. 박테리오파지에. 그럼 박테리오파지는 이렇게 생겼죠? 여기 부착을 해요. 여기 이렇게. 얘한테 부착을 한 다음에 자기의 이 핵산을 안으로 주입을 합니다. 핵산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근데 바이러스는 효소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 핵산이 자기가 복제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효소들이 필요합니다. 그 효소들을 여기 숙주세포에, 숙주생물의 효소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증식을 해요. 증식을 하고 여기 자기 뭐 껍데기들도 막 이렇게 만들어요. 껍데기들도 막 이렇게 만든 다음에 나중에 지들끼리 이렇게 합체를 합니다. 안에서.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합체를 해요. 그래가지고 막 똑같은 애들을 굉장히 많이 숙주세포 안에서 만들어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숙주세포를 깨부수고 자기들이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또 다른 세포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요렇게 세균과 바이러스의 감염 방법에 차이가 있다는 거는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치료 방법입니다. 자, 이것도 중요하죠. 자, 세균은 항생제로 치료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상처 났을 때나 감염에 위험이 있을 때 항생제를 먹는데요. 자, 요것처럼 세균을 우리 몸속에서 몰아내는 방법은 항생제를 먹는 것이다. 자, 그리고 바이러스는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면 됩니다. 근데 바이러스는 돌연변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바이러스제의 치료율은 그렇게 높지 않은 편입니다. 근데 항생제는 아주 잘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질병들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돼요. 자, 세균은 세균입니다. 결핵균이라는 거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파상풍, 얘도 세균. 그 다음에 세균성 식중독이 있고요. 폐렴도 세균이죠. 그리고 탄저병도 탄저균이라는 세균이 감염을 하고요. 장티푸스도 대표적인 세균으로 인해 발병하는 질병입니다. 자, 그리고 바이러스 봅시다.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고요. 독감도 바이러스고, 홍역, 에이즈, 메르스, 그리고 우리 지금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19도 바이러스로 인해서 발병하는 질병이죠.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 네 가지로 구분을 해서 정리를 했어요. 특징, 감염 방법, 치료 방법, 질병,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서 정리를 했는데 이 네 가지를 다 꼼꼼하게 암기를 해야 되느냐? 당연히 암기를 해야 됩니다. 요 내용만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암기를 한다. 그러면은 수능에 나오는 문제 한 문제는 100% 맞춘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진짜 요 병원체 종류에 관해서 묻는 문제 꼭 한 문제씩은 나오니까 요거는 내가 남들 다 맞추는데 틀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꼼꼼하게 정리를 합시다. 자, 여기서 헷갈릴 만한 것만 체크를 해줄게요. 자, 감기랑 독감 비교해봅시다. 자, 여러분, 우리는 생명과학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헷갈리지 않아야 돼요. 자, 독감이 독한 감기의 줄임말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감기랑 독한 감기랑 똑같이 감기니까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도 똑같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앞에 바이러스 할 때 배웠듯이 감기는 아데노바이러스 같은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그리고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일으킨다. 서로 전혀 다른 바이러스입니다. 자, 그리고 에이즈를 유발하는 바이러스는 HIV 바이러스라고 유명한 애니까 쌤이 기억해놓고 있으면 좋다고 했죠. 자, 그리고 쌤이 예전에도 말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어떤 해에 어떠한 질병이 약간 창궐을 한다, 우리나라 유행을 한다, 그러면은 그 해나 그 다음 해에 중요한 시험에 약간 그 내용을 녹여가지고 출제를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19도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되고요.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들 특징, 요것도 반드시 꼼꼼하게 정리를 해놓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발병했을 때 작년 겨울방학이었잖아요. 처음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안 하고 우한 폐렴이라는 이름으로 유행을 했습니다. 처음에 정식 명칭이 생기기 전에. 근데 폐렴은 보통 세균으로 발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얘는 세균으로 인해 발병을 하는 걸까, 바이러스로 인해 발병하는 걸까, 초반에는 조금 많이 헷갈려 했습니다. 근데 처음 붙었던 이름이 우한 폐렴이라고 해서 얘가 세균으로 발병하는 것이다 라고 의식의 흐름대로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되고, 코로나는 바이러스로 인해 발병하는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있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또 다른 병원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생생물이라는 애도 있고요. 곰팡이로 인해 발병하는 질병도 있습니다. 특징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원생생물은 핵이 있는 단세포 생물입니다. 아까 앞에서 우리 세균의 특징, 단세포 생물인데 얘는 핵막이 없어서 원핵생물이다 라고 했죠. 얘도 역시 단세포 생물이에요. 얘도 이렇게 세포 하나가 그냥 하나의 개체예요. 근데 아까 원핵생물은 핵막이 없고 그냥 이렇게 핵산이나 유전 물질들이 널브러져 있다고 했죠. 근데 원생생물은 핵막이 이렇게 있는 애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핵의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핵이 있다라고 표시를 한 거고요. 그래서 보통 이런 생물들은 아까는 원핵생물이라고 했는데 진핵생물이라고 합니다. 자, 적어놓을 친구들은 적어놓으세요. 자, 그리고 얘는 특징이 동물세포나 식물세포에 기생하면서 질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애한테 붙어가지고 감염을 시키는 거죠. 자, 얘는 대표적인 질병이 말라리아, 그리고 아메바성 이질, 그리고 수면병 같은 애가 있습니다. 자, 말라리아는 원인이 뭐예요? 자, 모기죠. 모기가 옮기는 병이 말라리아입니다. 말라리아 원충이라는 애가 원인이에요. 말라리아 원충. 그러니까 벌레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말라리아 원충이 모기 속에 들어가요. 근데 그 모기가 자기 몸속에 말라리아 원충이 있는 상태로 여기저기 피를 빨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나 생물한테 들어가가지고 적혈구를 파괴시키는 병이 말라리아입니다. 자, 그리고 요 수면병 같은 경우는 파리가 매개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아프리카 수면병이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 흡혈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파리인데 모기같이 피를 빨아먹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어쨌든 걔가 자기 몸속에 원생생물, 원인이 되는 병원체를 담고 있으면서 여기저기 피를 빨고 다닌다. 그러면은 수면병에 걸리게 되고요. 이거는 자기도 모르게 계속 수면 상태로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계속 그냥 잠이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라리아도 그렇고 수면병도 그렇고 여러가지 합병증이 와가지고 심각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위험한 병들입니다. 자, 그리고 곰팡이를 매개로 해서 걸리는 질병들 봅시다. 자, 곰팡이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곰팡이가 맞아요. 얘는 다세포 생물입니다. 세포 여러 개가 하나의 개체를 이룬다는 거겠죠. 자, 얘는 보통 피부에서 번식하거나 호흡 기관을 통해서 포자가 침입해서 질병을 일으킨다 라고 합니다. 자, 이건 중학교 과학을 내가 열심히 했느냐 안 했느냐를 구분을 할 수가 있겠는데, 자, 곰팡이는 어떻게 생식을 합니까? 그쵸, 얘는 포자법을 통해서 생식을 합니다. 얘는 포자라는 게 있어요, 자기 몸 안에. 자, 이 포자가 여기저기로 퍼져나가면서 걔가 어디에 자리를 잡는다. 그러면 그게 하나의 곰팡이로 이렇게 자라게 되는 생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포자가 생식세포입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생식세포, 정자, 난자 이런 거랑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걸로 인해 발병하는 질병은 무좀 곰팡이죠. 그리고 곰팡이가 식중독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집에 오래된 음식들 곰팡이가 피었는데 그걸 모르고 먹었다. 그럼 식중독에 걸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알레르기, 그리고 칸디다증 같은 병들이 곰팡이로 인해 발병하는 병입니다. 자, 칸디다증은 뭐냐면은 칸디다라는 곰팡이가 있어요. 근데 얘가 피부 같은데 증식해가지고 이제 염증 작용 일으키면은 칸디다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에 세균, 바이러스에 이어서 원생생물과 곰팡이도 병원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변형 프라이온이 있습니다. 자, 얘는 약간 낯설 수가 있어요. 일단 프라이온이라는 게 뭔지 모르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자, 프라이온이라는 건 뭐냐면은 단백질 성분입니다. 단백질. 그러니까 사람 몸 안에 존재하는 건데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 어떠한 물질이에요. 근데 얘는 보통 이제 신경세포 쪽에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뉴런에 존재를 하는 애고요. 얘는 신경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애라고 알려져 있어요. 막 정확하게 연구가 된 상태는 아닙니다. 근데 얘가 변형이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변형. 자, 단백질은 입체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통합과학에서 배웠죠. 1차 구조, 2차 구조, 3차 구조, 4차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거 봤죠? 근데 이 프라이온의 3차 구조가 변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변형 프라이온이라고 하고요. 자, 얘가 몸속에 축적이 되면은 신경세포가 파괴되어서 질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가 크로이츠펠트 야코병, 그리고 소의 광우병 같은 것들이 있는데, 자, 요게 사람의 광우병이다 라고 알려진 병이죠. 자, 그래서 크로이츠펠트 야코병에 걸리면은 뇌에 구멍이 뻥뻥뻥 뚫려가지고 조직이 이렇게 파괴되어가지고 여러가지 비정상적인 행동이나 많은 합병증들이 유발될 수 있는 거고요. 자, 소의 뇌에도 구멍이 뻥뻥뻥 뚫리게 되는 거, 그게 광우병입니다. 그래서 변형 프라이온도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얘는 특징이 변형된 프라이온이 여기 있어요. 근데 여기에 정상 프라이온이 있습니다. 얘네 둘이가 어쩌다가 만나게 돼요. 만나게 되면은 얘랑 얘가 이렇게 딱 접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정상 프라이온도 변형 프라이온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터치를 하면은 변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하나의 변형 프라이온이 생기면은 정상 프라이온이 많이 변형이 되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원체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자, 여기서 5가지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세균이랑 바이러스의 비교이다 라는 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질병들이랑 병원체들을 알아봤으니까 얘의 감염 경로랑 예방을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감염 경로는 크게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직접적으로 감염되는 거랑 간접적으로 감염되는 겁니다. 자, 직접적으로 감염되는 거는 그쵸? 감염된 사람이랑 접촉을 하면 되죠. 직접적으로 접촉을 한 거니까. 그리고 또는 병원체가 묻어있는 사물이랑 접촉을 한 거. 자, 근데 간접적인 경로는 개로 인해서 오염된 물이나 음식이나 공기랑 접촉을 했을 때, 그리고 매개되는 동물과 접촉을 했을 때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직접적인 경로로 감염되는 대표적인 질병. 자, 내가 감기에 걸렸어요. 내가 실수로 내 옆에 있는 사람 얼굴에 대고 기침을 했습니다. 그럼 어때요? 그 사람한테 감염이 될 가능성이 확 올라가겠죠. 그래서 감기 같은 것들, 독감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코로나19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리고 무좀 같은 것들도 이렇게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발에 무좀이 있다고 칩시다. 없지만, 자, 근데 선생님이 발이 무좀이 있어서 너무 가려워서 뻑뻑뻑 긁었어요. 근데 갑자기 쌤 친구를 만나가지고 악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의 손에 곰팡이, 무좀균이 옮아갔겠죠. 자, 그런 것들. 자, 그리고 간접적인 경로, 요거는 식중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오염된 곰팡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음식을 내가 먹었다. 그럼 간접적으로 감염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매개 동물이 있는 거, 앞에 했듯이 말라리아나 아프리카 수면병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간접적으로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요즘 예방수칙, TV, 인터넷 어디에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일단 마스크 착용하기. 지금 일상생활에서도 이거는 실행을 잘 하고 있겠죠. 그리고 손 씻기. 자, 손 씻기. 코로나 바이러스 손 씻기는 30초 동안 손을 비누로 빡빡빡 잘 씻으면은 예방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물이나 음식물, 가열 뒤에 섭취하는 거, 요런 거. 그리고 매개 동물의 번식을 방지하는 겁니다. 모기나 채채파리 같은 것들 번식 방지시키는 거. 자, 그리고 인체의 방어 능력 높이기. 자, 요게 제일 중요하겠죠. 자, 내 몸 자체에 면역 체계가 탄탄하게 잡혀있다. 누가 들어와도 그냥 깨부실 수 있다. 그러면은 어떤 병원체든 들어오기만 해도 깨부셔지니까 내 몸을 지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우리 앞 단원에서도 배웠듯이 에너지 소비랑 에너지 섭취를 적절하게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에너지 대사가 잘 일어나도록 하고, 항상 똑같은 바이오 리듬으로 생활을 하면서 먹는 거 잘 먹고 싸는 거 잘 싸고 행복하게 스트레스 없이 생활하게 되면은 인체의 방어 능력이 마구 올라갈 겁니다. 자, 그래서 질병 예방하는 것들 일상생활에 실천하고 있는 거니까 다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까지 배운 내용이랑 관련된 문제 2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표가는 질병의 특징 3가지를 나는 가 중에서 질병 ABC에 있는 특징의 개수를 나타낸 것이다. ABC는 각각 결핵, 독감, 무좀 중 하나이다 라고 했네요. 자, 이거는 우리 앞에 호르몬 학습지에서 풀어본 특징 가지고 푸는 문제랑 비슷한 유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특징 옆에 뭐 해당하는지부터 선생님이 쓰라고 했죠. 그럼 그거 같이 써볼게요. 자, 감염성 질병이다. 결핵, 독감, 무좀 중에 감염성은 뭡니까? 결핵, 독감, 무좀 3개 다 감염성 질병이었죠. 자, 그리고 병원체가 곰팡이인 거 뭐예요? 무좀입니다. 그다음 병원체가 세포로 되어 있는 거 뭡니까? 결핵, 세균으로 인해 발병된다 했죠. 그리고 곰팡이도 생물이기 때문에 이게 맞겠죠. 근데 독감은 뭐예요? 바이러스로 인해 발병하는 거니까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겠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를 봤을 때 질병 A는 특징 3개가 다 들어간대요. 3개 다 들어가는 거 뭐예요? 무좀이네요. 그쵸? 그러면은 A가 무좀, 그리고 B는 2개 들어간대요. 2개 들어가는 거 뭡니까? 결핵이네요. 그러면 얘가 결핵이고, 그리고 하나만 들어가는 얘가 독감이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은 문제 쉽게 풀리겠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A는 무좀이다. 무좀 맞죠? 그 다음 니은 B의 치료에 항생제가 이용된다. 결핵의 치료에는 항생제가 이용됩니까? 결핵의 원인이 되는 거는 결핵균, 세균이라고 했죠? 세균은 항생제로 치료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맞고, 디귿 C의 병원체는 핵산을 가진다. 자, 독감, 바이러스로 인해 걸린다고 했죠? 바이러스는 단백질과 핵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핵산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자, 다음 문제. 그림 가는 질병 예방 홍보 포스터의 일부이고 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4가지 질병을 ABC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네요. 자, 질병관리본부 요즘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질본에서 알려드려요 해가지고 올바른 손 씻기와 기침 예절로 감염병을 예방하고 개인위생을 지킨다.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는다라는 예방 홍보 포스터를 만들었네요. 자, 요거는 지금 우리 코로나19랑도 굉장히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 요거는 어떤 병을 예방하기 위한 거예요? 비감염성 질병이 아니라 감염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든 포스터겠죠. 여기 이미 감염병이라고 나와 있기도 하고 손 씻기, 기침 예절, 그리고 다른 사람이랑 접촉을 하지 않는다. 요걸로 봐서 감염성 질병에 대한 내용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4가지 동맥경화, 뇌졸중, 결핵, 말라리아 병을 구분지어서 나타냈는데 어떤 특징으로 구분을 지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동맥경화랑 뇌졸중은 어떤 병입니까? 그쵸, 얘는 대표적인 비감염성 질병입니다. 자, 그리고 B랑 C 얘네 둘은 감염성 질병이에요. 병원체가 감염되어서 나타나게 되는 병을 나타낸 거고요. 자, 그렇다면 B랑 C는 뭘로 구분을 한 거예요? 감염이 되는 병원체의 종류로 구분을 한 거겠죠. 결핵은 뭐로 감염이 됩니까? 그쵸, 얘는 세균에 의해서, 결핵균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병이고요. 말라리아는 뭐예요? 그쵸, 얘는 모기가 옮기는 거라고 했죠. 모기 속에 말라리아 원충을 담고 있는데 걔가 막 여기저기 피를 빨고 다니면 걸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얘는 원생 생물이 병원체였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간은 A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자, 간은 감염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건데 A는 비감염성 질병을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 기억을 틀린 거고, 니은 B의 치료에 항생제가 이용된다. 자, 세균으로 인해서 걸리는 질병의 치료는 뭘로 한다 했습니까? 치료 방법은 항생제라고 했죠. 바이러스는 뭐였어요? 항바이러스제였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고, 디귿 C의 병원체는 원생생물이다. 이거는 암기하지 않고 있으면 틀리는 문제였네요.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 병원체의 종류와 특성, 구분, 그리고 질병, 감염 경로랑 예방, 그리고 요 문제 나오는 거, 병원체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세균과 바이러스의 비교는 모의고사에서 항상 한 문제씩은 나오고 있으니까 꼼꼼하게 암기를 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우리 몸의 방어작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끝.